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중동부 야영의 오부스 건강요리 시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목사님께 얘기를 하면서 한 분만 아무도 안 들어오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한 분만 들어오셔도 성의껏 여러분이 계시는 것처럼 강의를 하라는 용기 있는 조언을 듣고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소개하신 것처럼 건강하지만 맛도 좋은 채식 음식 요리하는 것, 연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지금껏 중동부 야외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정말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들의 요리 건강 강의는 계속해서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리 강의는 특성상 적극적으로 중동부 야영에서 이렇게 보여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례 없이 온라인으로 하면서 또 미리 녹음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요리 강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별히 중동부 사무회 사모님이신 회장님이신 사모님 김명란 사모님께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앞으로 5일 동안 여러분들과 건강한 요리를 진행을 할 텐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해 보았어요. 주제 상경절을 한번 정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백그라운드로 삼고 요리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도록 명령하신 이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인도를 할 것이므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준비한 요리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이거는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제가 조지아 애틀란타 노스사이드 루트 하스피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진단 방사선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셔서 어, 정말 한국 환자들이 많이 오세요. 어느 때는 이제 진단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이 전부 다 한국 환자인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한 반절 이상 한국 환자인 때도 있어요. 대개는 가끔씩 젊으신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자녀들도 잘 교육하시고 본인도 좀 좋은 생활을 사시기 위해 미국에 오셔서 힘들게 자녀분들을 키우시면서 투잡, 쓰리잡씩 하시면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원하시지만 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병이 들어 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봅니다. 의사 선생님들 이제 어포인트먼트 맞춰서 다니셔야죠. 진단 받으러 다니셔야죠. 검사 받으러 다니셔야죠. 치료 스케줄 따라 움직이셔야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그 라이프 스타일이 병원 스케줄에 맞춰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정말 어떤 것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말 우리 얼마나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먹어야 될 음식들을 주셨고 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나 치료봉사 같은 책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정보들을 다 주시고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자들이구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음식을 조금 소개하고 이러면서 그걸 계기로 제가 유튜브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건강하고 맛도 좋은 음식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챌린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진행되는 요리 교실에서도 소개를 하겠지만 제 유튜브에서 음식 영상을 만들 때도 이렇게 대표적인 정제 식품, 흰쌀이나 흰 밀가루, 흰 설탕, 기름, 소금 등은 사용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흰쌀이나 흰 밀가루는 흰 밀가루 밀눈이나 또 밀기울 또 흰쌀의 눈이나 또 겨에도 한 60% 70% 정도의 영양가가 다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벗겨내고 저희가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흰 설탕도 사탕수수 원당에서 다 좋은 것들은 다 벗겨내고 정제된 흰 설탕만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름도 이제 밀가에서 압착한 기름들은 저희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좋은 압착한 그런 좋은 건강한 그런 기름들 드시는 게 좋고 소금도 테이블 솔트로 올라오는 그런 소금은요. 다 정제된 그런 소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음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제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제가 음식을 만들 때 쓰고 있는 양념들을 소개를 할 텐데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지고 그렇게 스트레인지한 이상한 그런 양념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영양 혐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Nutritional Yeast Flag이에요. 이것은 되게 사탕무 당밀 혹은 사탕수수 당밀에서 자란 배양을 했다고 하고요. 글루텐이 없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고품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되고요. 비타민 B 복합체와 아미노산 그리고 14가지나 되는 미네랄과 17가지나 되는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영양 효모는 동물성 식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B12나 비타민 B 복합체의 훌륭한 원천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이 맛이 견과류 맛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치즈 향이 나는 그런 관계로 미국에서 이제 비건 채식주의자들이 치즈를 만들 때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약간의 된장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발효식품이라 그런지 된장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이제 즉석 된장이나 즉석 쌈장 같은 거 만들 때 양념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채식으로 갑자기 바꾸신 분들이 너무 음식이 맛이 없으면 또 그 시작도 하시기 전에 질려서 떠나가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맛이 있는 조미료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요리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크 모양으로 돼 있고요. 또 이제 음식에는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장 짠맛을 내는 거는 간장 가루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국인의 음식을 만들 때 이 간장이 빠질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간장들이 마켓에 가면 즐비하게 늘여져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체 사진을 다 찍은 것도 아니고 이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장을 추사하실 때 하실 때 피해야 되는 간장이 있는데요. 이제 산분해 간장, 효소분해 간장이에요. 근데 마켓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간장이 산분해 간장이나 효소분해 간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만들어 드시던 그런 간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서 자연 분해를 만들어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산분해 간장은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을 가스 분해한 다음에 양조 간장을 만들 때처럼 6개월 정도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요. 식용 염산을 넣어가지고 아주 재빠르게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1908년도에 개발되어서 외간장이라고 불렀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진간장, 외간장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발암 물질로 추정되는
3-MCPD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값도 저렴하고 이런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을 쓰고 있고요. 또 사실 어 식품 첨가물이나 또 컬러를 내기 위하여 또 색소도 쓰고 이런 거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장을 고르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신 아미노 간장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의 논란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어느 간장보다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서 저는 쓰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겠죠. 근데 사실 콩으로 된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 이롭 이 해롭지 않은 곰팡이를 띄운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것도 별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란 곰팡이, 흰 곰팡이 낀 게 어떻게 우리 몸에 유익한 곰팡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는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한 건 집에서 직접 만들고 뭐 간장 종류를 피할 수 있으면 이렇게 소금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제 최근에 쓰고 있는 셀틱 씨솔트인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마켓에 나와 있는 소금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자연적인 그런 간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셀틱 씨솔트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소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활성 필수 미네랄이 다 살아있는 최고의 바다 소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남아 있고요. 무가공이고 알칼리성 pH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소금이에요. 그리고 무가공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칼슘 핵심 미네랄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맛이 조금 더 덜 짜요 이게. 그리고 음식의 맛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제가 입맛이 꽤 까다로운 사람인데요. 이 소금을 넣고 하면 맛이 더 좋은 것 같은 것을 확실하게 느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도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존에서 사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비교적 미네랄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는 이 히말라얀 씨 살트를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그전은 좀 락 같이 좀 커서 녹이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잘 파인하게 아주 가늘게 갈아진 소금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소금으로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히말라야 솔트도 사실 다른 일반 소금과 같이 염화 나트륨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미네랄과 미량의 원소가 남아 있고요. 대표적인 미네랄인 칼슘과 칼슘,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몸에 좋은 스트론튬, 몰리브덴 이런 미네랄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네요. 그리고 단맛을 내는 이제 양념을 저는 이제 이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간장 아미노 간장에 제가 이거를 살짝 넣고 한번 갈아서 간장을 써 보았는데요. 그 고유의 아미노 간장 고유의 어떤 이상한 맛을 좀 없애주고 그 간장의 맛이 훨씬 더 맛있어진 것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해서 가끔씩 저는 간장에 이 데이트를 넣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림 요리 같은 거 이런 거 한국 분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올게닉 블루 아가베 시럽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인제 남미나 멕시코에서 주로 이제 꼭 선인장처럼 보이는데요. 선인장은 아니고 선인장과에 속하는 아가베 플란트에서 추출해내는 스위트너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많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몽크 프루트 스위트너가 있는데요. 이거 보이시죠? 이 수도승이에요. 이분 이 수도승이 중국의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식물을 발견해 가지고 그분들이 먹기 시작해서 중국 전체에 알려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졌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과일이. 그래서 이제 이걸 말려 가지고 사탕수수도 뭐 이렇게 조제를 해 가지고 살 만드는 것처럼 또 이런 이제 분말을 쓰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좀 조제가 된 이렇게 스위트너로 형식으로 쓰시는 분도 계셔요. 이거는 이제 골든 컬러인데요. 클래식한 설탕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아주 설탕처럼 설탕보다 훨씬 더 가늘고 그다음에 좀 차가운 맛이 느껴지기는 그렇지만 설탕하고 맛이 비슷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설탕보다는 맛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아주 맛이 그대로 괜찮은 그런 스위트너예요. 제가 이 한국말로 된 인덱스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영어로 된 거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글라세믹 인덱스라는 게 당 지수잖아요. 그래서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당을 스위트너를 선택할 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미국 분들 뭐 그냥 스티비아, 당이 있으면 스티비아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가베 넥타를 보면은요, 시럽을 보면요, 이 밑에 먼저 보실까요? 어, 글라세믹 인덱스가 55 미만이면 이제 당 지수가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로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56에서 69 사이다 하면은 좀 미디움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70 이상이 되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을 가지신 분들은 뭐 70 이상 아니면은 50 이상 되는 걸 선택하지 않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아가베 넥타는 10에서 19예요. 그래서 비교적 낮은 글라이세믹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만나 뵙는 많은 환자분들이 거의 당뇨병은 기본으로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걸 쓰라고 제가 조금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꿀이, 사실 꿀 자체에는 영양가도 많고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꿀은요, 흔히 여기를 보시면요, 굉장히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꿀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여기저기 주시는 것들 제가 먹고 그러긴 하지만, 음식에는 환자들에게 보여지는 음식에는 제가 이걸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몽크푸드 스위트너도 스티비아와 같이 글라이세믹 인덱스는 0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선호해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새콤한 맛은 레몬이나 라임 쓰고 있는데요. 이 색깔과 이 선명한 색깔과 이 맛은 정말 어떤 조미료도 따라올 수 없는 귀한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콤한 맛, 레몬이나 라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채식을 하신 분이 미스하시기 쉬운 것이 이제 단백질과 지방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채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양 손실, 영양이 이제 부족해서 이렇게 잘못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요. 넛이나 아보카도 이런 것들을 잘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제 음식에 이 넛들을 조미료 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제 이제 앞으로 보여지는 많은 음식에 이 넛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이 총천연색의 과일들 이 자체에 있는 특별한 맛들로도 다 이제 조미료로 대용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무지개색 빛깔의 정말 야채들 각각 고유의 맛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의 맛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음식의 주제를, 오늘의 요리의 주제를 제가 한번 정해보았는데요. 건강하지만 맛도 좋고 치료가 되는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어요. 요즘 사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정말 수많은 요리들, 비건 푸드, 채식 푸드라고 해도 올라오는데요. 미국 분들의, 특별히 미국 분들을 예를 들자면, 그분들은 이제 채식 음식이요, 그 동물을 사랑하는 의미, 동물 보호 차원에서의 육식을 하지 않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별로 건강하지 않게 요리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에 굉장히 다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서 이제
좋은 것들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음식들을 잘 바꿔서 잘 현명하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음식은 오트밀 죽 4가지와 키노아 죽 4가지, 아몬드 우유 3가지, 오트밀 두부 팬케이크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뭐 아침을 시작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침으로 드실 수도 있고 점심 혹은 저녁으로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침을 왕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죽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아침을 왕같이 먹으라 이게 어떤 산의 진미, 음식의 종류, 음식의 다양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영양가가 풍부해서 정말 몇 가지 안 되지만 몇십 가지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영양가를 지니고 있는 게 왕같이 먹는 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트밀죽 4가지 죽을 시작하기 전에 오트밀에 대해서 잠깐 좀 알려드릴 정보가 있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껍질을 벗기기 전 내 모습의 오트밀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통 오트밀이에요. 오트밀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압착귀리, 롤드 옷, 그리고 스틸컷 귀리 이걸 주로 이제 사용하는 편인데요. 스틸컷 귀리라는 거는 귀리살을 이제 껍질을 벗긴 귀리 오트밀을 두세 조각 자른 것이고요. 그래서 영양가가 거의 손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스카티시 오트밀은 뭐 그 돌로 갈은 뭐 밀가루 이런 것도 그 전에 스톤밀 밀가루 뭐 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돌로 이렇게 갈아 만든 거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아직 제가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정말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압착귀리 롤드 옷이죠. 살짝 쪄낸 후 눌러가지고 플렉 형식으로 만든 건데요. 이거는 그런 과정에 오히려 영양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퀵 오트는 사실 조금 더 오래 찌고 더 얇게 누르는 과정에 영양분을 손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스턴트 그리고 퀵 오트는 드시지 않는 게 더 좋겠죠. 사진으로 스틸컷 옷을 좀 말씀드린 대로 통오트를 한 2-3조각 정도 자른 게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은 눌린 오트밀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사진으로 3가지를 좀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훨씬 퀵 오트, 인스턴트 옷은 많이 눌려진 게 눈에 띄고요. 이게 이제 상품으로 이게 나온 건데요. 이거는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뭐 퀵 원 미닛, 그래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영양분이 많이 손실이 됐고요. 사실 뭐 흰설탕, 뭐 황설탕 이런 거 저런 거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아이들 보면 이거 뭐 아침마다 먹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제가 보곤 합니다. 너무 편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저 오트밀의 효능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만큼 아주 좋은데요. 정말 치료가 되는 음식인데요. 이제 콜레스테롤이 좀 높거나 또 이제 중성지방 이런 거 높으신 분들은 이걸 꼭 드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을 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혈관 계통의 질병에도 아주 좋겠죠. 당연히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또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수치를 안정화한다니까 좋고요. 에너지를 제공하고 소화에도 아주 용이한 그런 식품이고요.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신경체계의 균형을 가져오고 또 단백질과 여러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실 아토피 같은 그런 피부 질환에도 이제 오트밀을 갈아서 따뜻한 물에 넣고 목욕을 하면 그 자극된 피부들이 좀 진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inside and out 다 좋은 그런 음식이에요. 제가 이번에 소개할 음식이 죽이 4가지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견과류와 마른 과일 오트밀 죽이고요. 두 번째는 생과일 오트밀 죽이고요. 이 생과일은 여러분들께서 그때마다 과일 바꾸시면 더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야채 토핑 오트밀 죽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이것도 다양하게
응용하셔서 드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 이제 수술하시고 또 어디 이제 케모테라피 받으시고 입맛 없으실 때 한국적인 음식 한국 입맛이 되는 그런 음식 드시고 싶을 때 김치 같은 거를 토핑으로 올리셔서 이제 간장 양념 또 참기름 양념을 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들어가는 재료를 제가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요. 이걸 좀 크게 저거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제 이게 오트밀 가루라고 써 있는데요. 오트밀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nut and spice grinder에 갈아요. 커피 가는 거에 가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저는 빵을 구울 때도 오트밀 가루를 꼭 첨가를 하기 때문에 만들기 직전에 바로 갈아서 쓰시면 좋은데요. 제가 왜 굳이 그냥 오트밀 롤드 옷을 그대로 쓰면 되지 굳이 가나 하면요. 쿠킹 시간, 요리 시간이 훨씬 많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드셔본 분들은 아시지만 이렇게 슬라이미한 맛, 미끈미끈한 맛이 있잖아요. 오트밀을 갈아 이렇게 롤드된 것이라고 해서. 근데 그 맛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사실 그게 조금 이제 좀 걸리고 그래서 갈아서 해보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갈면 죽을 그냥 별로 씹지 않고 넘기게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토핑을 올려서 드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넛이나 과일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씹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안에서도 충분히 씹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죽을 드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밀룬 아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정제 식품을 보면 흰밀가루, 흰밀, 흰쌀인데요. 그 밀룬을 모아놓은 윗점 밀룬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이거는 좀 넣어줘요. 같이 이제 이 오트밀 자체도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조금 더 애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이제 갈반조 가루, 콩가루나 아니면은 그냥 콩가루 쓰셔도 되고요. 이 소이가루라고 쓰여 있는 것은 베러딘 밀크 소이 파우더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ABC 북스토어와 건강 식품점에 파는 건데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에요. 이런 것도 넣으셔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소금 당연히 조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눌린 귀리 한 컵이 이제 2인분 기준이에요. 반 컵 정도만 있으면 한 분 드시기에 충분해요. 이거를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가루로 금방 갈아서 만들기 직전에 바로 가르셔가지고 필요하고요. 두유 3컵. 이거는 제가 그냥 두유로만 썼지 플랜트 베이스드 밀크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제 영상에 보면 제가 밀크 만드는 것 플랜트 베이스 밀크 만드는 것도 올라와 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뭐 굳이 보지 않으셔도 그냥 상식적으로 물에 다른 넛을 넣어서 갈고 그러시면 그냥 밀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요. 두유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몬드 우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갈반조 콩가루인데 이거는 구입하시기가 비교적 쉬워서 저는 이걸 자주 쓰고 있고요. 이제 한국 마켓 가시면 콩가루 쓰셔도 되겠고요. 밀룬 1큰술 넣어주고요. 베러드 밀크 소이 파우더 1큰술.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많이 해도 조금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똑같은 재료인데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조금 기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소금 2분의 1 작은술. 이게 셀틱 소금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레이 색깔이 더 진하죠. 이거는 정말 그냥 바닷소금 건조만 해서 바로 나온 그런 소금이라 색깔이 더 진해요. 이런 소금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혹시 또 이제 그냥 그림 없이 말로만 써놓은 재료의 분량이고요. 이것을 이제 혹시 사진을 찍으시든지 캡처를 하셔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위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밀에 눈만 모아놓기 때문에 정말 영양가가 풍부한데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고요. 섬유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E나 항산화제가 풍부하죠. 일단 항산화제가 풍부하면 암 예방 또 항암 물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심혈관계 질환을 완화를 하고 근육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밀른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혹시 뜬물이 옛날에 어른들이 뜬물 넣고 국 끓이시고 뭐 찌개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면 밀른 한두 스푼 넣어주기도 하고요. 미역국에도 넣고 밥에도 넣어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넣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쌀겨예요. 이거는 쌀겨인데 쌀른과 쌀껍질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쌀은 밑점이 떨어지고 없을 때는 뭐 이걸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것도 아주 좋은 뭐 쌀에 한 70% 정도의 영양소가 다 모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있고요. 특별히 이제 피부 미용,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요. 베타 시스테롤, 알파 토코페롤 같은 그런 성분이 항암 작용을 또 한다고 하지요. 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비타민 A가 많아서 면역력을 향상하고 빈혈과 뇌기능 향상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넣어주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쓰고 있는 스파이스 앤 넛 그라인더인데 이거는 조금 큰 사이즈고요. 커피빈을 가는 그런 건 하나 별로 비싸지 않은데 구입하셔서 바로바로 이 오트밀을 갈아서 쓰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 오트밀을 넣으시고 뚜껑 닫으시고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저절로 싹 갈아지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편리하게 제가 부엌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그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트밀 한 컵을 이제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밀른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반적 콩가루나 검정 콩가루, 뭐 메주 콩가루, 아무 콩가루 집에 있는 거 한 수저씩 더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베러덴 밀크 소이 파우더 한 큰술인데 이거는 제가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넣지 않으셔도 아까 소개한 것만 넣고 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소금 1스푼, 그다음에 콩우유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플랜트 베이스 우유 넣으시고요. 넣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고 이제 끓어올리기 시작하면 그릇을 담으시고 이제 타핑을 얹어 주시는데요. 이 타핑 때문에 잘 씹어서 입안에서 소화 효소가 나올 수 있도록 오래 씹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땅콩을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좀 항상 준비를 해놔요. 땅콩도 있고 피칸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준비를 해놓고 한두 스푼을 넣으시고요. 과일도 저는 이것도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건포도 또 뭐 크랜베리 이거는 살구 마른 살구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이것도 한두 큰술 위에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빼놓지 않고 살짝 뿌려서 먹는 게 햄프시드예요. 이것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큰술 정도 올려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과일, 견과류, 오트밀 토핑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요리를 하셔서 이제 과일을 올려서 드시는 건데요. 이 과일은 제가 그냥 사과와 바나나만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시는 과일들 쓰면 되겠죠. 얹어주시고 또 이제 이거는 제 요리 영상에 보시면 견과류 버터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땅콩 버런인데 슈퍼 시드를 제가 첨가한 땅콩 버터예요. 땅콩 살짝 구운 땅콩을 한참 가시다가 조금 더 빨리 잘 갈게 하시고 또 달콤한 맛을 원하시면 아가베 시럽도 조금 넣으시고요. 소금 좀 넣으시고 조금 더 묽게 하시기 원하시면 두유도 조금 넣으시고 막 가시다가요. 곱게 가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햄프시드, 치아시드, 해바라기 씨, 호박씨 이런 것들을 넣고 살짝 섞어주기만 하시면 이렇게 슈퍼 시드가 들어간 땅콩 버터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것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빵에도 발라 드시고 또 이런 오트밀에도 넣어서 드실 수 있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죠. 이게 굳이 없어도 맛은 좋아요. 얹어서 드시면 되고요. 이제 두 가지 오트밀을 이제 스틸컷을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스틸컷은 냄비에 쿡을 하시든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트 팟에 쿡을 하는데요. 너무 간단하고 쉽게 쿡이 돼서 저는 그거를 잘 사용하는데요. 1 컵 정도 넣으시고요. 물 정도 3 컵이 필요한데요. 저는 2 컵의 물을 넣고 1 컵 정도는 또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 밀크를 넣어 줘요. 이거는 제가 잣을 갈아서 만든 잣 우유인데요. 잣 우유 이렇게 넣으시고 인제 물이 인제 한 3 컵이 됐죠. 그리고 소금 보이지는 않지만 소금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금 잠깐 넣어 주시고요. 어 프레셔 쿡 압력 기능에 놓으시고 한 8 분, 6 분, 7 분, 8분 정도만 하셔도 아주 죽이 잘 이렇게 쿡이 돼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좀 있으면 열면 쿡이 돼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쿡을 할 수 있고요. 이거 없으시면 그냥 냄비에다가 하시면 되겠죠. 그 대신 좀 눌지 않도록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저으시고 이제 그릇에 담으신 다음에 이제 야채 토핑 오트밀 죽이에요. 이것도 원하시는 모든 집에 있는 남아 있는 야채 다 쓰실 수 있겠죠. 제가 선택한 야채는 이렇게 보라색 고구마인데요. 보라색 고구마 위에 올려 주시고 그때 밤이 있어 가지고요. 밤도 제가 좀 위에 좀 올려 줬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호박, 카보차 호박인데요. 이거 남아 있는 거 좀 올려 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햄프 씨드 좀 올려서 드시면 정말 훌륭한 아침, 점심 혹은 저녁 메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제 네 번째로 입맛 없는 환자분들을 위한 김치 토핑 오트밀죽인데요. 그냥 집에 있는 김치 백김치 조물조물 참기름만 넣고 무치시고요. 이게 인제 깨도 깨가 아니라 김도 올려 주시고요. 이렇게 은행 열알 이상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열알을 딱 사 가지고 넣었는데요. 이렇게 하나 꼭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하나 있네요. 10개 딱 넣어 주었고요. 근데 간은 인제 한국인 입맛에는 아무래도 간장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간장 쪼끔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 넣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인제 타히니 소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께 소개만 드리는데요. 타히니 소스는 그냥 참기름을 오래 갈면 되는데 이것도 인제 기름 쪼끔 넣으셔도 되고 좀 달콤한 타히니 소스 원하시면 아가베 시럽 쪼끔 넣으셔도 되고 오래 갈면 조금 정말 맛있는 타히니 소스가 되는데요. 이런 소스도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좀 그렇고요. 쪼끔 만들어 놓으셨다가 인제 샐러드용에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4 가지의 오트밀 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퀴노아 죽을 좀 같은 맥락이에요. 퀴노아 죽인데 인제 살짝 다른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퀴노아도 이렇게 조처럼 생겼어요. 조그만 알갱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타임즈가 선정한 곡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그거에 버금가는 좋은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죽으로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밥에 그냥 1-2 주먹씩 넣어서 먹으면 아이들이 잡곡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들어갔는지 뭐 잘 노리스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인제 죽으로 인제 제가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꼭 조처럼 생긴 조그만 알갱이고요. 사실 죽보다는 샐러드 살짝 스팀하셔 가지고 고슬고슬하게 밥처럼 지으셔서 샐러드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죽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키노아에도 아주 높은 불용성 섬유질과 단백질이 많아서 아주 좋은 단백질 대체제이고요. 글루텐 프리죠 당연히. 그리고 인제 항산화제에 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 체내 염증과 장 건강 유지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 있는 분들 특별히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뼈 건강에 증진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 또 폐경기를 지난 어르신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아까 오트밀 죽처럼 4 가지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4 가지 하나는 견과류 마른 과일 토핑이고요. 또 제철 과일 토핑이고요.
이것이 조금 생소한 거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럿 파우더를 넣은 퀴노아 죽이에요. 이제 어린아이들을 조금 잘 먹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죽이고요. 이건 또 이제 한국인들 입맛 없으신 환자분들에게 김가루와 또 김치 토핑 올라간 퀴노아 죽입니다. 퀴노아 죽을 제가 이제 이 퀴노아 두 가지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알갱이로 된 퀴노아 죽도 있고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는데요. 아까 그거는 퀴노아고요. 이렇게 좀 플레이크 형식으로 약간 가공이 된 이런 퀴노아도 있어요. 이거는 쿠킹 시간이 훨씬 단축이 돼서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끔 해서 먹는 거고요. 이것을 이용한 두 가지 죽과 또 익힌 퀴노아로 만든 두 가지 죽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죽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푹 익혀서 아주 이렇게 좀 물러졌는데요. 사실 샐러드용 이런 거는 조금 덜 익히셔서 알갱이가 보이도록 쿡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뭐 비슷하니까 이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드라이 넛과 또 마른 과일을 이용한 죽인데요. 이 플레이크로 된 퀴노아를 사용하는데 한 컵을 먼저 부으시고요. 만들어 놓으신 밀크를 좀 이렇게 부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다른 걸 준비하는 동안에 이게 불어가지고 쿠킹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서 금방 요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한 컵 넣으시고요. 한 컵을 퀴노아 플레이크 한 컵에 이거를 밀크를 한 컵 넣으셔서 이제 좀 섞어 놓으시면 이제 조금 그동안에 좀 불어 있기 때문에 훨씬 쿡이 빨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저어 주시고요. 이제 좀 한 몇 분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잘 이렇게 쿡이 요리가 될 상태로 바꿔져 있습니다. 이걸 바로 불에 넣고 조금만 하니까 금방 익기 시작하더라고요. 콩가루도 넣어주시고 똑같아요. 콩가루도 넣어주시고 뭐 메라덴 밀파우더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거기에 콩가루만 좀 넣고요. 이제 소금 2분의 1 작은술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띠해져가지고 제가 플랜트 베이스 밀크를 애드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넣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고 완성이 되면 그릇에 담으시고 이렇게 견과류 올리시고 그다음에 마른 과일 올리셔서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철 과일 토핑이에요. 제가 고른 과일은 바나나와 딸기 그리고 블루베리인데요. 집에 있는 조금씩 남은 과일들 처리할 때 좋겠죠. 블루베리도 올려주시고 딸기와 바나나가 올라간 그리고 제가 또 햄프시드도 살짝 뿌렸어요.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익혀놓은 퀴노아로 두 가지 죽을 만들 텐데요. 이거는 뭐 냄비에 익히셔도 되고 밥솥에 익히셔도 되고 원하시는 도구 이용하셔서 익히신 다음에요. 캐럿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캐럿 파우더는 한 컵 정도만 우선 하시고 캐럿 파우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넣으시고 한 컵을 냄비에 넣으시고요. 이제 캐럿 파우더를 넣어줄 텐데요. 이 캐럿은 중동 지방에서 나는 이렇게 콩같이 생긴 건데 이렇게 나무에서 열려요. 그래서 이제 이 꼬투리인지 뭐 이렇게 안에 있는 비늘 이제 쓴다고 하는데요. 이걸 갈아가지고 가르면 이렇게 이런 비늘 갈아가지고 하면 이런 파우더가 되는데요. 사실 코코아 파우더 대체로 저는 굉장히 많이 제 음식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코코아 파우더에는 카페인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카페인이 없고요. 제가 더 단맛이 코코아 파우더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독특한 맛이 있어서 제 음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 자체에도 아주 좋은 영양가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지방도 낮고 나트륨도 낮고 칼슘 높은 섬유질이 있고 글루틴도 당연히 프리고요. 이게 이제 타닌 성분이라는 게 코코아 파우더에는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캐럿 파우더에는 타닌 성분이 없고 당연히 또 카페인이 없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카페인이 들어간 거 코코아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또 하이퍼 액티브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안 쓰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지만 코코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게 하는데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코아 이제 코코아를 가지고 이제 초콜릿을 만드는데 초콜릿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설탕을 넣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쓰기 때문에. 근데 그 코코아에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편두통을 유발하는데요. 캐럿 파우더는 그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여러 가지 음식에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리가 된 이것을 이제 냄비에 넣으시고 물 대신 또 이제 플랜트 베이스 밀크 넣어주시고요. 바로 이거는 이제 이게 어, 쿡이 된 거이기 때문에 조금만 넣고 바로 하시면 요리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걸 잘 저으신 다음에 캐럿 파우더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이게 아주 초콜릿 같이 색깔이 변하는 거를 보여드릴까요? 이걸 좀 잘 저으시면요 금방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이들을 좀 어트랙티브하게 먹이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좀 달콤하게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이 아가베 시럽을 조금 더 넣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달콤하고 초콜릿 맛도 나고 그러니까 좀 아이들 먹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 반술 정도만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어주시면 점점 저어주시면 이렇게 초콜릿 색깔 같이 변합니다. 달콤하고 먹을만 해요. 이것도 저희 어른들도 아주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완성된 죽을 퀴노아 죽을 이제 좀 색깔이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썰어 놓은 아몬드만 제가 한번 토핑으로 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쿡이 된 퀴노아로 이제 잣 우유와 소이 소스 또 김치 토핑을 이용한 죽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잣 우유나 아니면 콩우유나 우유 넣어주시고요. 물 한 컵, 잣 우유인데요. 물 한꺼번에 잣 한 큰술 넣고 갈았다고 제가 여기 써놨네요. 이것도 금방 요리가 됩니다. 워낙 쿡이 된 퀴노아이기 때문에 금방 익힐 수 있고요. 이제 불을 끄신 다음 간장 한 작은술 정도 그리고 또 참기름 조금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간을 맞추신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여름김치 열무 풋배추김치 위에 올렸고요. 김가루와 통깨 뿌려주시면 또 입맛이 없는 환자분들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퀴노아 죽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아침 빵 한 조각과 드실 수 있는 아몬드 우유 아니면 저녁에 떡 한 조각 또 고구마 한 조각과 같이 드실 수 있는 우유 종류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몬드 우유인데요. 딸기가 들어가면 아몬드 딸기 우유가 되는 거고 이 캐럿 파우더가 들어가면 아몬드 초코 우유가 되는 거고요. 바나나가 들어가면 아몬드 바나나 우유가 돼요. 제가 우선 세 가지만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또 사과 또 파인애플, 블루베리 이렇게 또 만들어 보았는데 그것도 괜찮은데요. 제가 아직 그거는 아직 다 만들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과일을 다 응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는 것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아몬드 이게 이제 그대로 다 쓰면 좀 색깔이 구질구질하게 나올 수 있어서요. 껍질을 벗기는데요. 다 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은 계실 수 있으실지도 몰라서 제가 이제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 한 우유 만드는 당 반컵 정도씩 필요해요. 아몬드 한 컵 반을 이렇게 뜨거운 물에 그냥 부으세요. 이렇게 부으시면 이제 물이 좀 식을 정도 10분, 15분 아니 10분 좀 기다리셔야 되나요? 그렇게 기다리시면 물도 식고요. 이제 이게 아몬드가 불려 있어가지고 껍질이 아주 쉽게 벗겨져 이렇게 금방 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씻으셔서 이제 아몬드 딸기 우유 만들 준비가 되었는데요. 재료를 보시면요. 이제 이런 거 다 응용해서 하실 수가 있지만 먼저 해놓은 사람의 것을 보는 이유가 이 물의 양이죠. 물과
뭐 들어가는 재료의 그 비율이죠. 근데 이제 조금씩 가감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물 3컵 필요하고요. 아몬드 반 컵, 딸기를 3개, 아이고 애게 3개. 왜냐면요. 딸기를 많이 넣으면 스무디가 되죠. 스무디처럼 띡하게 해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딸기를 더 많이 넣으시고 뭐 다른 과일 넣으시고 이렇게 아몬드 하셔서 하시면 또 다른 음식, 또 다른 음료가 되는데요. 이제 제가 우유를 만들기 때문에 딸기는 조금만 넣어서 프레시한 맛 애들을 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딸기 가루를 좀 넣어 보았어요. 한국 분들에도 한국에도 딸기 가루가 아주 굉장히 더 잘 나오고 판매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한국 딸기는 혹시 여기 거보다 더 맛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아마존에서 다 구입을 했고요. 제가 한 큰술 했는데요. 조금 더 넣으니까 더 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단 스위트너를 소개할 때 말씀드린 나한과가루 또 시럽, 아가베 시럽을 2가지 섞어서 넣었는데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넣으셔도 되고요. 담으시면 양을 줄이시거나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3컵 필요하고요. 물 3컵을 가지고 있는 믹서기에 이제 다 넣고 갈아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3컵의 물 블렌더에 넣어주시고요. 반 컵에 아몬드 넣어주시고요. 3개 딸기 넣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제가 쓴 딸기 가루예요. 비건, 논 GMO, 올게닉 이런 거 썼고요. 이거 이제 한 큰술 정도 넣었는데 더 많이 넣으시면 맛이 더 진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은 제가 아가베와 몽크 프루트 스위트너로 조절을 했고요.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분은 단 것을 아주 좋아하셔서 제가 좀 달게 만드는 경향입니다. 음식은 달면 좋지 않지만 케이크나 어차피 달게 먹는 그런 음식들은 조금 더 이런 것들 이용해서 현명하게 달게 만들어 먹고 있어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맛을 더 강화를 하죠. 사실 단맛도 오히려 더 조금 높아지고요. 그래서 한두 꼬집 정도의 소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 들어갔죠. 갈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곱게 갈으셔서 컵에 따르시고 이렇게 하면 아몬드 딸기 우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몬드 초코 우유예요.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과일은 없지만 이렇게 캐럿 파우더가 이제 대신이 되죠. 아몬드 반컵. 양은 다 다른 양은 다 똑같이 제가 잡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아몬드를 쓰긴 했지만 다른 넛으로 다 바꾸셔서 응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죠. 어, 캐슈넛도 괜찮고요. 땅콩 한번 트라이 해보실만 하고요. 다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맛은 아마 각각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 3컵 믹서기에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아몬드 반컵, 캐럿 파우더는 한 큰술 반을 제가 넣었어요. 그래도 충분히 초콜릿 맛, 또 초콜릿 색깔이 났습니다. 4분의 1컵의 아가베 시럽, 그 다음에 또 스위트너로는 몽크 프루트 스위트너 썼습니다. 한 큰술 넣어줬고요. 한두 꼬집의 소금 다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갈면 정말 초콜릿 우유 같은 캐럿 우유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집은 줄이고 땅은 좀 넓힌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한여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제 바깥 일을 도와주시는 분에게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드렸더니 너무 맛있게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에너지 많이 발휘되고 그러셨을 텐데 이 우유를 중간에 한번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팔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팔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오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아몬드 바나나 우유인데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제 과일들만 바꾸시면 되고요. 제가 이것은 추억의 바나나 우유죠. 뭐 여러분들도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 목욕탕에 가시고 이제 끝나고 바나나 우유 한 번씩 드셨던 기억 나시나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생각이 나서 바나나 우유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바나나 가루도 팔아요. 그래서 바나나 가루를 이용해 봤고요. 바나나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띠해져 가지고 이제 스무디가 되기 때문에 주스 우유이기 때문에 조금 반 개만 넣어 봤고요. 아몬드 반 컵, 아가베 시럽 4분의 1컵, 다른 재료는 다 똑같습니다.
난과가루, 소금 조금 이렇게 넣어서 3컵의 물 넣어주시고 반 컵의 알몬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바나나 반 개, 바나나 파우더 한두 큰술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바나나 파우더 제가 아마존에서 구입한 거고요. 다른 어떤 마켓에서 사는지 지금 그거는 제가 잘 소개를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4분의 1컵 아가베 시럽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위트너, 소금 이것도 다 같이 갈아주시면 컵에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아몬드 바나나 우유가 되는데요. 아주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시리얼에 말아 드셔도 아주 좋은 식사 대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몬드 우유, 아몬드 과일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트밀 팬케이크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트밀 팬케이크에 필요한 재료는 제가 이렇게 글로 쓰면 이렇게 필요하고요. 오트밀 1컵이 필요하고요. 바나나가 1개, 그다음에 제가 물 대신 순두부 1팩을 전체 넣고 해보니까 이 양에 딱 맞았어요. 그리고 맛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2 작은술에 바닐라 향 넣어보았고요. 소금 2분의 1 작은술 필요합니다. 누른 귀리 1컵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다 썼지만 한 번씩 또 리뷰를 해볼게요. 바나나 1개 다 껍질을 까서 그릇에 담아 놓으시고 순두부 1팩 그릇에 담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바닐라 향 2 작은술 그다음에 셀틱 소금 반 작은술 이게 전체적인 재료인데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다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1컵에 눌린 귀리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순두부 물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넣으시면 되고요. 우유도 넣지 않고 이것만 넣어서 했어요. 그다음에 순두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바나나 1개, 소금 2분의 1 작은술 그리고 이거 넣고 이제 갈아지면 정말 잘 갈아져요. 금방 이게 잘 갈아지고요. 이거를 이제 좀 큰 볼에 넣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 더 띠해지더라고요. 좀 더 되직해지더라고요. 근데 인제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을 이용하셔서 올리브 오일 좋다고 하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열 가하는 음식 하시는데 쓰시는데요.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거는 발연점이 아주 낮아서 불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아보카도 오일은 그 발연점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오일로 쿡을 하는 음식은 이런 오일을 쓰고 있고요. 조금만 이제 위에 뿌려 주시고요. 한 반 컵 정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으로 하면 2 식구 드시기에 딱 적당하게 4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이즈 한 반 컵 정도씩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앞뒤를 노릇노릇하게 익혀 주셔서 이제 뭐 쓰셔도 메이플 시럽 같은 거 쓰셔도 되겠지만 제가 한번 캐슈넛을 이용해서 캐슈넛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캐슈넛 대신 땅콩 그다음에 아몬드 바꾸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두유 1컵, 캐슈넛 반 컵, 소금 한두 꼬집, 데이트 대여섯 개만 있으면 아주 훌륭한 크림 소스가 되거든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유 1컵, 그다음에 캐슈넛 2분의 1 컵, 좀 씻어 놓으신 거 그래야 믹서에 갈 때 아주 편하게 쉽게 갈아집니다. 데이트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 데이트라 제가 6개 정도 넣었고요. 너무 단맛이 싫으시면 조금 가감하시고요. 더 달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몽크프루트 스위트너나 아가베 시럽 조금 더 넣으셔도 상관이 없겠죠. 셀틱 소금 반 작은술 다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어 주시고요. 아까 두유, 캐슈넛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개를 했지만 이렇게 피넛이나 다른 넛 사용하셔도 된다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6, 7개 정도의 데이트. 코스트코에서 나오는 비닐종이에 들어간 데이트는 좀 사이즈가 작아서 제가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크프루트 스위트너나 시럽으로 단맛을 더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넣고 소금까지 넣고 갈아 주시기만 하면 아주 훌륭한 소스가 되는데요. 이렇게 그릇에 담으시고요. 만들어 놓은
팬케이크에 이렇게 여유 있게 아주 풍성하게 올리시고, 제철 과일 누가 블루베리를 갖다 주셨길래 저는 블루베리를 올려 보았는데요. 블루베리 한두 큰술, 그다음에 넛, 피칸, 뭐 호두, 뭐 아몬드 슬라이스 된 거 이런 거 이렇게 올리시면, 먼저 블루베리 올리시고 또 피칸 올리시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브렉퍼스트, 저녁 브런치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시간이 맞춰져 가고 있는데요. 팁을 완성이 되었고요. 보너스 하나 드리면요. 사실 팬케이크는 제가 음식을 만들 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와플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이제 팬케이크로 만들지만요. 와플기계 있으신 분들은 와플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분 정도 두시면요. 조금 더 되직해져요. 그래서 와플 기계를 달구셔 가지고 딱 4개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두 분이서 아주 사이좋게 2개씩 나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익히셔 가지고 이거는 제가 메이플 시럽을 한번 이용해서 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바삭바삭하고 뭐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크리스피한 그런 맛은 아니지만 약간 쫄깃한 맛이 나면서 씹을수록 고소한 그런 와플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인제 아까 만들어 놓으신 넛 소스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런 게 없으시고 금방 드셔야 되면 메이플 시럽 이용하셔 가지고 메이플 시럽 원하시는 만큼 부으시고, 또 준비된 넛 견과류 있으시면 올리셔서 이렇게 드시면, 또 과일도 좀 올리시면 좋겠죠. 제가 블루베리가 있었기 때문에 딸기 토핑하면 좀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없어 가지고 제가 다시 블루베리를 올려 보는데요. 이렇게 블루베리와 넛이 올라간 어느 브렉퍼스트 파는 데서도 뭐 드실 수 없는 건강한 오트밀 와플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트밀 두부 와플을 제가 또 끝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음식물에 관한 권면 52인 말씀인데요.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식욕이 성화된 마음의 통제에 있지 않고,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면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할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에 있지 못할 것이다.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습관은 어떤 것이라도 신체 조직의 불건전한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섬세한 위장의 기계가 상하게 되어 합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시작된 첫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이름을 최강의 채식부엌이라고 바꿔봤어요. 건강한 부엌 뭐 해도 상관이 없고요. 혹시 음식을 만드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제 전화번호고요. 이거는 제 이메일 어드레스인데요. 필요하신 분 어떤 통로로라도 저와 소통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순서였지만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